여러분, 라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오늘도 소식을 전할 건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오늘 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저께인가 이제 그저께네요. 카톨릭의 분열을 가져온 자들이 이제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이제 유대인 계통의 사제들이라 그랬어요. 세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카톨릭의 분열을 가져온 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개신교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직업은 의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 목사님과 이제 설교자가 되어서 이분이 책도 많이 쓰시고 아주 훌륭한 설교를 많이 남겼는데 그분 이름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여러 개를 읽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 그러냐면 카톨릭은 사탄이 남긴 최대의 사탄이 만든 최대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카톨릭을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을 꼭 잊지 않고 드리고 싶고, 오늘 그 얘기는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신뢰가 높은 실제 행정부에 조언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 이야기 제가 뉴스를 드리지만 모든 조각이 하나하나로 이제 이렇게 어떤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조각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리쿠르드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게 뭐냐면 즉 네타냐후, 이스라엘 나라의 수상인 네타냐후의 정당이에요. 그래서 리쿠르당은 사실상은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 그 다음에 영국의 정보국 MI6, 그 다음에 미국의 정보국 CIA로 이어지는 전체 조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힘모아자와 더불어서 DS 세력을 이제 계속 파괴를 시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IRGC라 그랬어요. 그 약자로. 그들은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DS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글로벌리스트들이 함께 움직이는 나라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티 오브 런던 시티의 대리 세력이 이제 프락시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쿠르당, 네타냐후의 정당이 포함이 돼서 IRGC를 포함한 그 자들이 그 프락시들, 대리 세력들이었어요. 시티 오브 런던에 그들이 지금 제거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게 지금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 정보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리쿠르당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사드, MI6, CIA로 이어지는 전체 조직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I6가 1909년인가요?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CIA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모사드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만들어진 건데, CIA는 2차 대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차 대전 이후에 창설이 됐고, 직후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해에 모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 영국의 MI6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냐, 전체 구조가 영국의 통제 아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CIA가 예전에는 MI6의 한 갈래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테고,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래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미국의 FBI가 권력을 미국으로 되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엄청난 혼란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통제된 반대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Controlled Opposition. 그래서 한쪽에만 서 있으면 안 되고 양쪽 모두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DS 세력이 그동안 뭐 잘했다는 건 웃기지만, 하여튼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전쟁을 그들이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일으키면 그 돈 자금을 대주는데 양쪽을 다 대줘요. 그래서 그 1차 대전, 2차 대전도 물론 그랬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것도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그 대통령일 당시에도 그 전쟁 자금을 대주는데 남쪽, 북쪽 다 대줬어요. 로스 어린이 가문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돈을 빚을 지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암살도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 뒤에 연결이 되고, 이제 미국의 공화국이 이제 미국의 주식회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1871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핵심적인 말은 뭐냐? 양쪽에 다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DS 세력이.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러시아하고 내통을 했다 하는 의혹을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을 끌어내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다. 스테이지드 액트, 계획된 일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뉴스를 들으실 때도 저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선 지식을 알고 어느 정도 이제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다는 걸 아시면 어느 정도 그 뒤에 이면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라 그럴까요? 인사이트, 그런 게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도 양쪽 모두의 자리를 잡고 전체를 통제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영국의 한쪽에서는 공산주의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프리드리 하예크 같은 인물을 내세워서 양쪽을 통제한 그런 일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영국령인 영국의 식민지였었죠, 인도가. 그래서 영국령 인도에서 무슬림과 힌두교를 서로 대립시키고 그 틈에서 이익을 챙겼던 것이 이제 시리 오브 런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들이 서로 이념 대립이라든가 사상 대립으로, 종교 대립으로 싸울 때 영국은 그 사이에서 계속 부를 만들고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한번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매번 그런 같은 방식을 보면서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또 이란 혁명이 47년 전에 팔레비 왕조가 잘 하고 있었는데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신정 정치를 한다고 이런 혁명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세계 곳곳의 여러 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우매한 매스는 대중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어떤 좋은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듣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서로 싸우는 양쪽 모두가 같은 자금줄에서 자금의 소스는 한 군데예요. 그래서 자금줄에서 같은 자금의 소스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시티 오브 런던 권력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USDT가 이란을 거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회사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남미를 거쳐서 미국과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존재를 하고 2020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RGC 이란 혁명 수비대가 글로벌리스트 통제 아래 딥스의 거점이라 라는 얘기는 제가 오랫동안 방송에서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그 평화회담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화회담 하면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그 IRGC 이란 혁명 수비대가 로켓을 발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땡 나라를 얘기를 요즘 많이 했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도 이제 이스라엘 땡 나라를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남겨놓았다. 이스라엘 is saved for last 그런 얘기를 알파벳 17번째 글자 거기 게시물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땡 나라가 많은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대로 그렇게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가 그렇게 내버려뒀냐? 힘모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없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 그랬다는 거야? 뭐 이랬을까봐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그 메시지를 받으면 제가 이제 이걸 번역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다 그러는데, 어떠한 것은 이게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 이게 누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 또한 혼동이 될 때가 많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뭐 아닌 얘기를 뭐 추측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좀 뭐든지 좀 명확하게 좀 똑똑하게 저도 이해해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거대한 연출이라 그랬어요. 연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TV에서 나오는 거, 뭐 X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게시물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 그런 게 다 많은 경우가 연출이다. 영화를 보고 있다. 그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무대죠. 뭐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리고 TV에서 보는 모든 것도 하나의 무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꼭 좀 유의하게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뉴스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특별한 목적이 없이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좋은 일이 있다, 너무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하는 이런 뉴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항상 뉴스라는 게 뭐 사건 사고가 터지고 뭐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뭐 여기저기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 또 분노를 일으키는 이야기라든가 충격적인 이야기뿐인데,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통제를 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그러면 주파수 얘기를 잠깐 하면 442Hz 이상의 주파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통제하기 쉽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에서 주파수 기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반면에 432Hz 10이 낮은 거죠. 아까 442와 달리 432Hz는 자연의 진동수라 그래요. 자연의 주파수. 그래서 예를 들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라든가 물이 흐르는 소리라든가 이런 자연의 소리는 432Hz예요. 이거는 사람을 안정시키는 주파수인데, 반대로 라디오나 뉴스 등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소리는 442Hz로 맞춰져 있으면서 결국 결론은 그 목적은 뭐냐? 사람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 여러 그런 행정부 내부 소식 통해서 지금 나온 소식을 런던 시티 오브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권력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작전이 진행돼 중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그 처음 뉴스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지난번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김혜미님, 그 다음에 윤신혜님, 그 다음에 남성 김용구님, 그렇게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로 자율 시청료 보내신 분, 그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흰호텔 소피아, 그 다음에 임장희님, 그 다음에 고명자님, 이인숙님. 이인숙님은 제가 한국에 계신 아시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가, 아마니 동명이인이신가, 이인숙님이 제가 아시는 그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이인숙님 보내주셨고, 정금명님 보내주셨고, 그 카카오뱅크로 보내주신 분 호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라라방송이 크게 그 도움을 받고 지금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뭐 방송 끝에 항상 멤버 하시라고 그 방송을 드리는데, 이왕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멤버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세 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멤버를 해 주시면 라라 방송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멤버 안 하시면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내가 라나 방송 좀 멤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멤버를 좀 해주시면 좋고, 높은 레벨로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면 업그레이드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정도 후원 얘기는 거기서 하고 다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 흰모자가 진짜 바꾸려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도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작전의 핵심이 법과 명령. 그래서 가끔 일부러 논란을 만들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MSM,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까지 바뀌게 될 거라는 그러한 좋은 소식도 오늘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전시 체제와 법의 적용이라든지 그러한 혼란이 아니라 의도된 변화의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흰모자가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그 작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의 핵심 논리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부터 오늘 하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 많은 그
국민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러한 방법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제 방송 이번 편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그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2028년에 또 대통령 출마를 할까 하면서 빨간 모자에 2028이라고 쓴 모자를 이렇게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러면서 사실 그날 그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뭐 CNN을 비롯한 여러 주요 언론 방송사의 기자들이 모였을 때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펀치를 날렸죠.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속이 통쾌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재미있어 하실 건데, 미국 국민들은 이제 보통 대부분이 대통령은 2번 이상 임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가 국민이라고 하면은 일반 대중, 흔히 말하는 노미스,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2번 이상은 대통령은 못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4번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런 4번째 임기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미국 수정헌법 제22조가 사실은 헌법과 충돌한다는 점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헌법 제2조 1항 1절에는 대통령이 몇 번까지 임기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남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보면 그게 이제 연방주의자 논문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굳이 번역을 한 거고,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제임스 메디슨이 헌법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85편의 글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에세이라고 부르지만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고 어떤 거는 상당히 아주 긴 글입니다. 그 85편의 연방주의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보면 1787년 10월부터 1788년 5월까지 85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미국 헌법은 1787년 9월 17일에 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인 10월부터 아까 말한 85편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왜 나왔느냐? 헌법을 홍보하기 위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이 왜 국민들에게 좋은지, 또 왜 헌법이 미국에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글이 이제 1년 이상 걸쳐서 작성된 85편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왜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지, 왜 도움이 되는지, 왜 또 이걸 선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 취임식은 1789년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주의자 논문, 아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헌법이 서명된 시점과 실제 시행된 시점 사이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의 과정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헌법을 채택한 거예요. 그런데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편, 49편, 51편, 53편, 그리고 특히 제72편을 보면 제임스 메디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은 임기 제한이 왜 좋은 제도가 아닌지를 분명히 선명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을 만든 사람이고 그 작성자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해밀턴은 젊은인데 그 사람은 미국의 제1대 재무장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임기 제한하는 거 안 좋아. 그게 안 좋은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국민이 법과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공직에 직접 나갈 생각은 없어도 괜찮은데,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들, 그게 상원이 됐든지 하원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부통령이든지 입법부든지 행정부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모든 것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식도 연결되고 행동도 서로 연결이 돼서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 아까 말한 제임스 매디슨이나 뭐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뭐 알렉산더 해밀턴, 뭐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미국 건국하는데 파운딩 파더스라 그래요. 미국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안정성, 영어로 스테빌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성은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지혜와 경험을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잦은 교체와 변동성을 우려했고,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변동성이 너무 크면 국가는 결코 일관성과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75세든 80세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그 사람이 결과로 그 fruits of their labor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한 거의 열매는 어떤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될 생각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미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면 그 나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것이 더 큰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은 연방주의자 논문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람들은 대개 그 내용을 모르고 함부로 떠들고 있으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일반 평균적인 미국인은 이런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주의자 논문들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이 무엇을 인정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사선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은 곧 이미 3선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쪽에 흰모자 측에서 말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3선이죠. 그죠? 그리고 왜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대통령직을 물러났지만 그 사람은 CIC, Commander in Chief의 약자고, 아직도 그때 밀리터리 정부였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은 밀리터리 정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바이든한테 맡겼다기보다는 이제 세웠죠, 흰모자가.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총사령관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 사령관이죠, 밀리터리에. 그래서 사선은 위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뒤집어 말하면 3선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도 되죠. 무슨 말씀인지 자기도 모르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3선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4선이 위헌이라고 말한다면 3선도 위헌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게 결국 말 자체가 이미 3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패트리어트, 그 애국자들인데, 애국자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불평하고 징징징징거리면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는데 뭐 흰모자가 있기는 뭐가 있어, 우리는 뭐 보이는 앞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잘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다시 들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흰모자가 하고 있는 DS 세력을 어떻게 파괴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에 대해서 매우 매우 구체적인, 그냥 뭐 말로만 뭐 흰모자 잘하고 있어요, 뭐 DS 세력은 다 망했습니다, 뭐 저 사람들은 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일일이 그 세부적인 상황, 자세한 내용을 다 들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에비던스, 증거를 보여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라나 방송이 하는 일이고 다른 방송과 차별화된 방송입니다. 여기는 뭐 일반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라나 방송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성공, 우리가 성공하면 그것이 복수가 되는 거고, 우리의 성공이 곧 응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거는 그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흰모자들과 같이 지금 이러한 그 복수와 DS 세력에 대한 복수와 응징을 하고 있나, 그러한 얘기,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군 밀리터리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러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들으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부르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저처럼 뭐 애논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한 어떠한 정확한 있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이런 거를 전달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허구라든가 어떤 그런 그런 허망한 이게 말이 좀 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좀 헛된 망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의 의견이라는 거를 거기다가 덧붙이고, 그 의견이라는 건 누구에게 있지만 그 군사 작전에서는 그건 사실 의견이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내가 내 생각을 보태서 여기다 만들어서 메이크업 해가지고 그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절대 제가 피하는 일이다. 어떤 소식을 그냥 그대로 전달한다, 이런 거에 매우 강조를 해왔고, 아마도 제가 그런 방침으로 팔러시로 이제까지 거의 6년 가까이를 이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방송에 그렇게 로열 팬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랬다 저랬다 뭐 제 생각도 집어넣었다가 뭐 어쨌다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금세 알게 됩니다. 저는 극히 그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기서 살짝 끼워 넣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군사 작전에서는 더 이상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는 이미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로 보여주는 것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함께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과 명령입니다. 법은 laws, L-A-W-S, 명령은 orders, O-R-D-E-R-S.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명령은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거고 법은 말과 문서로 기록된 근거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법에 따라서 여기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있습니다. 여기 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거를 공부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7월 29일 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쯤이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애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쯤은 훨씬 더 단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령 일반 노미들, 일반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왜냐하면 댓글을 읽어보면 뭐 주위에서 그 신 고무신 그거 끝까지 그 라나 방송 듣고 자기는 그것을 절대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때에 나보고 미쳤다니 그러면서 왕따 주던 사람들이 지금들은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리 이런 거 보내줘도 무슨 소린지 하는 이해가 안 된다느니 아직도 왕따 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댓글에. 근데 그 사람들은 차지하고라도 여러분들 자체는 흔들리지 말고 단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로데오라고 있어요. 이제 황소 불 라이딩이라 그래요. 이제 황소를 타는 건데, 텍사스 갔을 때 제가 그 달라스인가요? 거기에 이제 로데오 황소 야생 소를 막 타는 그걸 로데오 경기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황소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나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황소가 날뛰는 것이 겁날 수 있죠. 그러나 카우보이에게는 그 날뛰는 것 자체가 승마의 일부예요. 그래서 황소를 타는 사람이 와 오늘 황소가 너무 심하게 날뛰어서 큰일 났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날뛰는 것 자체가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난기류가 또 마찬가지인데, 난기류는 비행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게 즐겁지 않죠. 막 비행기를 탔는데 막 흔들흔들하고 막 진동이 심하고 막 이러면 좀 불안하지요. 그렇지만 그 원리 무서울 수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난기류가 실제로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난기류는 비행기 아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위쪽의 공기 저항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는 위쪽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날고 있는 것이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조종사가 마약을 먹고 조종을 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조종사가 잘못 술을 마시고 조종을 했다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추락이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비유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방송을 처음 들어와서 아니면 최근에 들어와서 듣는 분들에게 설명한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하고 또 이미 5년 이상 들었다는 분들은 애국자, 패트리어트, 애국자고 이런 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 잘 정비된 기계처럼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오늘 좀 다른 뉴스를 또 조금 좀 끼워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베네수엘라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라 그래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콜트의 약자인데, 크리미널 콜트, 그 탈퇴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 일주일인가 한 2주일 전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여러 공식 X 계정에서 그 국제형사재판소 뭐 너무 부패하고 니네들이 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면서 무진장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 국제형사재판소를. 그래서 그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렸고, ICC 관련 국제형사재판소가 ICC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게시물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무장관 계정이나 여러 정부기관의 계정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에 ICC를 입력해 보시면 이러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봤다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걸 실시간 단순히 실시간 뉴스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되는데, 제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 ICC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그럼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흰모자 작전에 대해서 난리를 쳤죠. 선박을 폭파하고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하는 작전을 하는데도 그걸 계속 비난하면서 그게 위헌이라느니 뭐 군대를 그렇게 사용하면 되느냐 하고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고, 둘째, 그 작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베네수엘라 작전은 2020년 4월 1일 시작이 됐죠. 그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과 예비군을 연방 지휘 체계로 편입하는 타이틀 10, 그거를 타이틀 10이라고 그래요. 그 명령을 내리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타이틀 10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계속해서 타이틀 10 얘기를 할 건데, 10은 이제 10이라는 숫자 타이틀 10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주 방위군 내셔널 가드와 예비군을 연방 지휘 체계로 편입하는 타이틀을 타이틀 1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딥스가 뭐 공황 상태라느니 뭐 DS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황 상태나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DS가 DS 세력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걔네는 다 갔어요. 다 갔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증거가 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왜 DS가 완전히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S 세력이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사람의 주장은 바로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람들은 민주당 대통령의 민주당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죠. 그 다음에 민주당 상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대통령 하원 상원을 다 민주당이 다
꽉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명령은 단 하나도 폐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 방위군을 각 주로 복귀시키는 명령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국경 정책도 그대로였고 관세도 없애지 못했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민주당 성향 판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관세를 막으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8개의 행정명령과 8개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뿐입니다. 평범한 행정명령이 아니고 평범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닙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작전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8개의 행정명령과 8개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다 했는데 그것조차 손을 못 댔습니다. 민주당이. 심지어 주변의 제복 착용조차 통일하지 못했고, 일반 민간 조종사가 공군 장교 옆에서 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반 민간 조종사가, 민간인, 군인이 아닌 사람이 공군 장교 옆에서 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그러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S 세력이 정말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그 바닥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2025년 1월 20일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 당신을 공격하겠다. 왕 노릇을 하고 나치라 그러고, 트럼프를 나치라 그랬죠, 걔들이. 그리고 여성을 혐오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부담을 줄 거라고 말하고, 관세 때문에 미국이 망할 거라 그러고, 국민들이 모두 그 비용을 떠안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온갖 비난을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냈는데, 정말 DS 세력이 예전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2028년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왜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DS 세력이 아직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어리석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합니까? 왜 그를 좋아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을 가볍게 쓰질 않는데, 그 어떠한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뭐 여러분들이 뭐 꼭 하나님 믿고 기독교인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를 존중을 하는데, 어떤 누구도의 믿음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얘기를 자주 하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백악관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 핏 헥색 국방장관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국방부, 전쟁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그 내각 회의를 할 때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장관 중에 한 명씩 기도시켜서 하고, 그래서 그 국방장관 피트 헥셋이 기도를 아주 잘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 기도 참 잘하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살려주신다는 걸 굳게 믿고 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이야기하고 인용을 하니 제가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분명한 기준을 두셨는데 결국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올바르게 대해주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당연히 공식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공식이냐?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원리가 아니고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서 또 있고 또 성경에 그 말이 있는 거와 더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도 이런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 적용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용하는 법과 명령, 아까 제가 laws and orders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그 법과 명령은 군사작전, 비정규전, 비재래식 전쟁에 맞춰진 특별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헛소리고 그냥 잡음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50대, 60대, 70대들 사람들 가운데에 그 예를 들면 이거는 한국은 다 뭐 군복무 복무를 의무로 하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미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이 한 말이니까. 그래서 군 복무도 해본 적이 없고 미국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법 집행기관에서 근무한 적도 없으면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던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자체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떠들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면서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 중심, 메리트 베이스드라 그래, 메리트. 그 능력 중심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drain the swamp, 늪에 물을 빼라, 늪을 말려라,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늪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체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여러분 대부분이 원래는 알지도 못했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 여러분은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고 모래 위에 기준선을 그은 사람도 아니고 공격을 이끈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첫 번째 물결과 두 번째 물결이 지나가는 것조차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팟캐스터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실 이거 2017년부터 알고 있었어 라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그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군사작전의 기본 틀을 세울 만큼의 법률도 발동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명령도 충분히 내려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군사작전의 공식이라고 할 만한 기반 자체가 그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틀린 주장이고 예를 들어서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얘기인데 선거 개입만큼 큰 사안은 아닐더라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고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ICC 탈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ICC 검사 한 명이 해임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이 모두 ICC로 쏠리고 있는데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작전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핵심적인 얘기했어요. 이 ICC 관련 얘기로 흰모자 작전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보여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 행정명령 13928 숫자가 13928 호를 13928 호를 발동했어요. 그 후 이른바 조 바이든이 이른바
조 바이든이 행정명령 1402 14022를 통해서 그것을 종료시킨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03을 통해서 발동해서 그 명령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일반 국민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그걸 폐지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부활시켰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쇼라고 얘기했죠. 연출된 무대, 띠어러라 그래. 띠어러, 극장. 그래서 연출된 무죄라고 부르는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보여주려고 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 바이든이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콜트 그 ICC와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종료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이렇게 말하죠. 그가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들어오게 했다. 바이든이. 그리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수천만 명이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에는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미국 입국 제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명령은 2011년 7월에 대통령 포고령 그거를 프로클러메이션 869예요. 그래서 대통령 포고령 8693을 종료한다 하고 적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2011년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또 2011년 미국 부통령은 누굽니까? 그게 그 점이 핵심인데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가 드러나고 그 당시 부통령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도 결국 메리트 베이스드 원칙과 연결이 됩니다. 능력 중심.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과 모든 법과 모든 행정명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바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아까 제가 전반전 부분에서 말한 연방주의자 논문에 보면 일부 의원들이 직접 그 일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은 언제나 적용이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당시에 그 행정명령과 국가 비상사태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도 있었던 일반 국민을 위한 연출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도 실제 의미를 이해할 사람이 누군지 걸러내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보여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와 함께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른바 조 바이든이 들어와 그것을 종료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 바이든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롬 스태츄, 로마 규정으로 시선이 이어집니다. 로마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들이 어떤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 거고 이런 연출은 일반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놈이라고 부르지 않고 타겟 오디언스라고 부릅니다. 타겟은 목표고 오디언스는 청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건 그들을 위한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이 애국자인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반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행정명령을 종료시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그거를 이빠라 그래. 이빠. 그래서 그거의 적용도 국제 아이빠죠. 아이빠. 한국 사람들은 아이빠라 그래. IEEPA. 그래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적용도 함께 중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자주 언급하는데 그 명령에는 국가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y Act와
이민 및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 및 국적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복잡하다고 들으시지만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와 같은 법률을 근거로 하는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이 약 50건 정도 아직도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 권한 역시 이미 발동된 상태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쓸 카드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이 약 50건 정도 아직 유효한 상태고, 다시 말씀드리면 권한 역시 이미 발동된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법률의 적용 권한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콜트와 관련된 그 행정명령 자체가 실제로 무엇이라고 적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읽어보실 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그거 뭐 읽어보실 분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 행정명령에는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현재 또는 과거의 군 복무자, 또 그 다음에 현재 또는 과거의 미국 정부 공직자, 그 다음에 현재 또는 과거의 미국 정부를 위해 일했거나 정부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러한 행정명령에 그러한 사람들의 범주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신분이든 현재 신분이든 그러한 일반 국민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그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잠깐 곁길로 나가면 뭐 빨리빨리 좀 정리하고 얼렁얼렁 뭐 한국에 와서 누구도 잡아가세요, 뭐 어떻게 빨리빨리 좀 하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심정은 알죠. 제가 왜 그렇게 쓰셨는지.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정교한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이 전체 흰모자 계획 안에 분명히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한국을 잊어버렸나?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중에도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흰모자 얼라이언스, 동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기 전에 지난 4년 동안인가요? 바이든 있을 동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돌아온다고 줄기차게 말씀드렸죠. 참 그 얘기할 때 참 저는 저도 사람인지라 참 이거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로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냥 받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줄기차게 전해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돌아왔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 맞았어. I told you so. 이렇게 말하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정교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 안에 착착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다가 대비를 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지금 한국이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계획 안에 한국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로지컬 띵킹, 그러한 그 논리적인 그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그의 계획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르죠. 그의 계획이 어떤 건지. 그러나 핵심은 뭐냐. 우리들이 입맛대로 원하는 것만 골라가서
담는 시장 가서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담는 그런 식료품 코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군사 작전이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춘 훌륭한 시민이 되길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법과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온갖 잡음은 이제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거 우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팟캐스터들이 뭐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군사작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4번째 임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3번째 임기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3번째 임기를 인정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 모두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하고 큰 전쟁이 앞으로 시작되며 전쟁이 질질질질 끊고 끌려나가고 3차전이 온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다 헛소리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ICC를 탈퇴하려 하고 있고 ICC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C 검사도 해임되었는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일이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오늘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공개되는 거고, 세상에는 정리되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작전의 일부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작전의 일부다. 그거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군 밀리터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서둘러라, 그리고 기다려라. 서둘러라, 기다려라. 이게 말이 좀 악시모란이잖아요. 서둘러라더니 기다리라 그러고. 이게서 이런 얘기가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이면 이미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 과정을 즐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전달해 드립니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받는 이 정보 소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소를 짓고 과정을 즐기래요. 그래서 진보 진영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조금 통쾌하기도 하죠. 그러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그렇겠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들이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 민주당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그들 자신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비유적으로 요 곁길로 잠깐 나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오기를 간절히, 이게 좀 비유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라 비유가 맞는지 모르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잘 살게 되고 세계에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오면 그 평화가 우리 같은 애국자나 이 보수주의자들이나 이들에게만 오느냐고요. 아니죠. 그 평화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악을 쓰고 하는 그 민주당 애들이나 진보주의라고 하는 애들이나 걔네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금 반대 세력으로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힘들게 해도 혜택을 받는 데는 그들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선별해서 우리만 혜택 주고 그들은 혜택 안 준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도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노라고 있죠.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공화당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공화당 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떠난 사람들이 많죠. 직접 보시고 뭐 큰 플랫폼, 터커 칼슨 같은 애들 큰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X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란 문제를 계기로 뭐 이스라엘 나라를 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란은 war, 전쟁은 war, WAR. 근데 이건 분쟁입니다. 분쟁. 그래서 conflict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리터리에서는 이 전쟁과 분쟁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밀리터리를 존중, 리스펙트하고 지지하고 하면 그 전쟁과 분쟁은 전혀 다른 문제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멘을 대대적으로 폭격했을 때 그때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냐, 뭐 잘난 척하고 도덕적인 척 하던 사람은 그때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그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는 왜 내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사고 방식이 DS 세력의 옛날 그들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DS 조직원이란 소리가 아니고, 그러한 DS가 주입해서 집어넣은 그러한 사상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예멘에도 후티 세력이 많이 있었는데 이란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네수엘라, 이란, 예멘 이 세 나라와 관련해서는 모두 행정명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명령은 지미 카터, 오땡땡 대통령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이른바 DS 세력이 만들어 놓은 외교 정책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DS 세력은 지금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과거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았던 세력을 말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란 문제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봐야 하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하면서도 계속 협상이 안 된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평화협정은 이미 이란 공화국과 체결이 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른 문제다.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데 아직 현장에는 정리해야 할 하위 조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도 있고 후티 같은 조직이 그런데 이들은 과거 오땡땡 대통령 부시 클린턴 시절 이른바 예전에 DS 세력 체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동안 계속 혼란을 일으켜왔고 이란의 지원도 받았고 동시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낮은 단계의 잔존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들의 자금줄이 끊겼다는 거예요. 돈줄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게 베네수엘라의 핵심이고 이란의 핵심이고 돈줄이 끊겼다. 돈줄이 끊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믿냐 아니면 믿지 않냐, 지금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투덜거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는 분명하긴데 그게 뭐냐, 1번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2번 미국은 더 이상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의 부담을 혼자 떠안지 않겠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토 회원국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혹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어콜즈, 아브라함 협정이 나토보다 더 중요한 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나토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예전만큼 강력한 조직은 아닐 것이며 결국 해체될 가능성이 큰데, 해체되지 않고 있더라도 조직은 완전히 재정비될 것이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과는 같은데 결국은 정리될 거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후티 문제를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새로운 이란 정권, 즉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박에 공격당하거나 군함이 공격당하거나 우리 기지가 공격당하거나 미사일이 날아오기만 해도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이제는 그를 스스로 자기 지역을 통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이 언제나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응도 하겠지만 당연히 공격한 세력은 응징도 할 것이지만 이제 당신들도 당신들 사람들을 직접 통제하라. 그들은 당신들의 국민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니 이제 그만둬라. 그러면서 스스로 그들을 직접 제압하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책임,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그런 개념을 제자리로 가져와서 기업이 됐던 뭐 조직이든 어떤 조직인지 상관없는데 accountability, 책임이 먼저 나오는 얘기고 책임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 데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저 사람들을 체포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책임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 바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진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밀리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파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로 취임하면서 제 국무장관이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제일 처음에 간 나라가 이제 파나마죠. 파나마 문제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해병대 4,000명을 파나마로 보냈습니다. 일반 뉴스에서 이거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주 파나마에 가서 아주 그냥 지가 그 미국인들이 희생해서 만든 그 대역사죠. 파나마 운하가. 그거를 중국이 가서 뭐 없는 굴에 뭐가 선생이라고 중국이 가서 지 것인 양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중국이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병대 4,000명을 파나마로 보내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홍콩을 겨냥했는데 별 시간 끊지 않고, 이게 이제 타이밍이 절묘한데 일반 대중에게 지미 카터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지미 카터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미 카터가 일불 받고 그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한테 넘겨버렸어요. 이 답답한 뭐가 욕은 하고 싶지 않고, 참 지미 카터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 중에 하나죠. 이 땅콩 농장 운영했다는 이 양반이. 그래서 일불 주고 그냥 하나만한테 그냥 넘깁니다. 그 수많은 돈과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룬 파나마 운하를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사망한다고 알려진 그날 바로 지미 카터를 강하게 비판하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을 해서 했는데, 잔디 씨앗을 뿌릴 시간도 싸게 올라올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지미 카터가 파나마를 단돈 $1에 넘겨줬어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파나마 운하 그 만들 때 미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미군 병력을 잃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거 운하 판다고 하다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바로 그 지미 카터가 이란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와 행정명령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1979년 1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래된 행정명령과 국가 비상사태가 그들의 이른바 외교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어 온 거죠. 그래서 파나마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파나마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파나마는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홍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행정명령 13936호를 발동했습니다. 홍콩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이고, 그런데 올해 7월 14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료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은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대로 종료되게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무지 이게 인터프리테이션이 뭐냐, 그거는 임무가 완료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파나마와 홍콩 그리고 통제권을 다시 되찾는 과정과 관련된 어떤 성과가 공개될 것이며, 결국 파나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성공 사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명령과 국가 비상사태만 잘 이해해도 상황을 읽는 것을 어렵지 않은데, 굳이 재래식 전쟁, 정치전 그러한 복잡한 이야기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그 이전 단계라도 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를 잘 들어두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시게 되고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린 대로 DS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X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와 연결이 되고, 스타링크와 연결되고,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와 연결되고, 팔란티어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자신을 애국자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팔란티어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한 반응이 나오나? 결국 선택은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믿든지 말든지, 함께 하든지 함께 하지 않든지,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정말 지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계속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대략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X 이야기를 하면 그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진짜 공화당원이나 강성 보수 공화당 사람에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기업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곳 하나 꼽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 선택은 하나인데, 또 아주 뭐 강성 보수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그 지지자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한다면 누굴 선택할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죠. 왜냐?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트위터를 혁신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일론 머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이미 알려진 회사를 트위터라는 회사를 왜 X라고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브랜딩, 리브랜딩이라 그래요. 새롭게 브랜드화한 거. 그걸 리브랜딩이라는데 새롭게 왜 브랜드화 해야 했을까요? 트위터 자체가 이미 알려진 브랜드였는데 이미 로고도 있었고 상징도 있었고 근데 굳이 다시 이름을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미 충분히 유명한 브랜드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X라고 하지 않고 트위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랜딩인데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브랜드는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 잊혀지지 않아야 되고 그게 브랜딩의 목적인데 왜 굳이 이름을 X라는 글자로 바꿨을까요? 장기판 체스에서 X라는 뜻은 뭐냐면 잡았다라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잡았다. 영어로 captured. 잡았어. captured. 그래서 지금 X에 들어가 보면 하루 종일 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서 애국자라고 하면서 2016년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올라온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페이스북을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하고 다른 플랫폼은 하지 않는 사람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항상 가장 늦게 흐름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X도 점점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데 엄청난 팔로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팔로워라 그러죠. 그 사람 가진 사람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X에서.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할 때에 그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다.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를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 X라는 거는 트위터죠. X는 이미 장악된 작전 공간이다. 흰모자가 작전 공간이다. 제가 수년 전부터 그 얘기했죠. 트위터 살 때에 그 47빌리언 달러를 일론 머스크 돈으로 그게 산 게 아니다. 흰모자가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그 트위터를 잭 돌시가 CEO였는데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에게 사게 하면서 완전히 그 트위터가 X가 되면서 전 세계의 언론을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했던 얘기를 증명해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새롭게 받은 소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장악된 캡처드 흰모자들의 작전 공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얻고 자기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플랫폼이 X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많은 팟캐스터들이 X에서 나온 정보로 주로 그것을 취득하고 팟캐스터들이 방송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X에서 파란 인증 배지라 그래요. 블루 체크, 파란 인증 배지.
받으려면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 사람은 실제 유명한 인물입니다 라는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그래서 유명인 공인 뭐 음반사와 계약된 가수나 그런 사람에게 인증 표시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한 달에 7달러만 내면 누구나 파란 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지가 공식적인 신분을 의미하지 않고, 지금은 나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군에 대해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면 사이비 집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 라나방송에서 이렇게 열심히 뒷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력을 가지시고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리고 실력, 스킬셋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송이 어렵다 그래요. 방송이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셔도 계속 들으시면 훨씬 더 좋아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무조건 난 안 듣겠다, 모르겠다 라고 하시지 말고, 좀 거친 밥이지만 뭐 백미 먹든 부드러운 백미 먹던 사람이 현미 먹으면 꺼끌꺼끌하니 뭐 거칠죠. 소화하기가 힘들지만,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라나 방송도 여러분들이 오래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 얘기를 아까 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팔란티어는 피터 틸이 그 파운딩 만들기는 했죠. 그러나 현재는 CEO가 다른 사람이고, 그 2011년에 밀리터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후 파이낸스에 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는 핵심적인 단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좀 중요한 단어를 기다란 기사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기사에는 기존 계약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compiling data from existing contracts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공화당, 라이노, 보수, 마가, 애국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불만이 뭐냐면, 그래서 정부가 내 정보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불만이. 그런데 그들은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들은 이미 여러분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야후 파이낸스에 나온 기사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compiling data, 그러니까 데이터를 취합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취합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 계약에서 데이터를 취합한다라는 거지. 기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존이에요. existing,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오땡땡 대통령, 부시, 클린턴, 자넷 리노, 콜린 파월, 척 슈머, 제임스 코미, 애담 시프 같은 그러한 DS 세력이 관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리하기를 원합니까? 지금도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데이터 센터는 사실 1940년부터 존재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요즘 막 뉴스에 부상하니까 마치 요즘 생겨난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물을 엄청 많이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자료를 찾아보면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보면 0.000000000017 이런 게, 여기 17이라는 숫자가 1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그 정도 수준의 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과 하천을 다 말려버릴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accountability, 그 책임을 져 니들이. 그렇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거가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기업들은 더 자유롭게 사업을 지금 할 수 있게 됐고, 왜냐하면 관세 정책으로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공급망과 수요 기조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갑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돈을 벌려면 먼저 돈을 써야 된다는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움켜잡고 한 푼도 쓰지 않으면 경제는 돌아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화폐를 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한 것처럼 그 항상 어떤 형태로든지 교환 시스템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환 시스템은 중요한 거고, 무언가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발전한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고, 미국 여러분들이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싫다라고 한순간에 결정해 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면 뭐 여러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기고, 1929년 대공황 당시에 주식시장 붕괴 때처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붕괴도 얘기하고 뭐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정신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정신까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시스템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제가 좀 줄여드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금융 시스템의 재편이라든가 변화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여러 그러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냥 피폐해지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금융 시스템 재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아웃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뭐 방송이 엄청 길어지는데, 뭐 하여튼 오늘 뭐 풀이를 뽑아야죠.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은 뭐 4번 방송이 그렇지만, 오늘 방송은 특히나 중요하고 매우 심오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한 2, 3만 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요즘 뭐 방송이 뭐 10,000명 조금 안 되거나 하는데, 조금 글쎄 제가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Anyway, 그래서 그 블랙아웃 얘기는, 이제 블랙아웃은 뭐 전기 나가는 거, 정전이라 그럴게요. 그래서 대정전이 온다, 뭐 블랙아웃이 온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회로기판, 각종 시스템이 차단되는 것도 그거에 이제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팔란티어 얘기,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한 트위터, 지금은 X, 그 다음에 우주군,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매우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팔란티어, 트럼프 대통령, X, 우주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서로 연결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은 여러 층에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그 또 다른 형태의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면서 그의 그 법률, 그 대통령 자체 개인을, 어떤 인간을 신뢰하라는 거라기보다는 그가 따르고 있는 법률과 행정명령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체계는 빈틈없이 설계되어 있고 은행 시스템에도 적용될 만큼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고,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뭐 화를 내고 뭐 욕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는 문제를 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참 그것이 굉장히 고맙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게 여러분들은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평범한 미국인 대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가운데 하나의 법에서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나의 용어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과 그런 여러 가지 법과 그 질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흰모자가 어떻게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안에서 밖으로 변화된 신앙이 아니라 겉에서 안으로 보이는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도는 늘 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비유적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비유가 좀 뭐 웃기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페라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젊은 남자들이 뭐 그런 페라리 하나 나 타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달라고 맨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뭐 내가 그거 한 대 사줄게 라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 스스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사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맞는 행동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이 깨닫게 되죠.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이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네. 그리고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든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이 보여주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전체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인들처럼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비정규전이라는 건 이제 irregular warfare예요. 그래서 비재래식 전쟁, 영어로 unconventional warfare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정규전이나 비재래식 전쟁,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법을 배우기면 여러분들은 탄탄한 기초를 가지게 됩니다. think out of the box,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과정이 지루하고 초조하고 화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인조이 하게 될 거다. 뭐 팝콘을 들고 뭐 영화를 본다, 뭐 그런 얘기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조이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될 거고, 밀리터리와 미국의 군인들, 흰모자들을 여러분들이 리스펙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페셜 아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작전부대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전의 세세한 부분, 즉 civil affairs, 민사작전, 그 다음에 심리작전, psychological operation,
심리작전까지도 여러분들이 매우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감탄하게 될 일이 정말 많을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애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라나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애국자라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문제까지도 말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터커 칼슨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공화당원은 그의 정치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해야 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집착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디레인지, 앞에 말은 영어로 하지 않고 디레인지먼트 신드롬, 집착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강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발언은 이른바 애국자 진영의 많은 사람들을 겨냥한 건데,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나라라는 단어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그 자신이 들은 이야기나 인터넷에서 파고든 여러 가지 그 가설들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앞으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방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태도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실 거고, 그런 문제를 두고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핵심을 놓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윌리엄 벌크하이머의 군정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미국 의회와 헌법이 250년 넘게 군을 어떻게 뒷받침해 왔는지를 보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명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laws and orders, 그래서 법과 명령이 없다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만 돌아다닐 것인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법을 자기 손으로 집행하려 들려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혼란을 피해야 되고, 군정에서 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집행되지 않는 법은 종이 장벽에 불과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페이퍼 블락케이드란 말을 써요. 종이 장벽. 그러니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현재 일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에드머드 로저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었는데 가서 이제 출마할 것을 권유하죠. 흰모자에 의해서 간택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 질서를 흔드는 완벽한 파괴자였죠. 영어로 파괴자, 디스럽터라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뭐라고 보여줬냐면,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를 매수할 수 없어. 나를 협박하거나 약점으로 흔들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후원금도 필요 없고, 허나 중요한 것은 그가 정치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를 세상에 드러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원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5천만 달러를 모금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확률은 그러한 정치 자금을 모아서 상원에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 의회 의석 하나 얻기 위해서 5천만 달러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공직에 출마할 때에 그 사람이 왜 자신이 적임자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고의 총사령관이라 믿고 최고의 디지털 전략가라 믿고 최고의 작전가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국경 문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그것은 현재 국경에 배치된 병력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관련 행정명령을 종료할 수 있었냐는 건데, 국가방위군과 예비군 부대가 여전히 국경에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스테이트 주 임무였다면 설명이 맞지 않죠. 그래서 애초에 그러한 임무 자체가 주정부 차원의 임무가 아니었고, 명령의 종류와 적용 방식을 이해하면 다르게는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국경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12명의 외국 지도자들과 모두 13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모두 공개되었지만 사람들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법률 용어와 적용 방식 그리고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많은 애국자들이 하는 말이 그 한 손에는 원하는 거, 한 손에는 바라는 거, 위시를 쥐고 있어도 결국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원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 뒤에 실제 행동과 대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점을 여러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체계를 해체하더라도 그 과정을 성공 사례로 보이게 만들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세요. 주류 언론에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곁길로 나가겠는데, 요즘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CNN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그 여론조사 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는 열심히 발표를 해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것도 좀 웃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댄 스캐비너가 있죠. 어려서 아마 10대였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칠 때 캐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했고 아주 최측근이죠. 댄 스캐비너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10%가 마치 90%인 것처럼 착각하게 놔두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CNN이나 MSNBC, NBC, ABC, CBS, 워싱턴 익자미너,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주요 언론사가 점점 더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그동안 반대하던 사람들도 결국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작동 원리는 공유하고 쉐어죠. 댓글, 코멘트, 좋아요, 반응이 많아질수록 그 알고리즘이 그 게시물을 더 널리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거를 좀 다 아시는 얘긴데, 지금 제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여러분들 길게 이제 긴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 잘라서 들으셔도 되고, 오늘은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강하고 이런 정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인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다 그러고 감사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멤버도 해달라고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